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러시아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 만났습니다. 반미 공동 성명을 냈다는데요.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우리 외교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은 맞는지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두루 물어보겠습니다.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예. 네. 한일 정상회담 먼저 물어봐야 되겠어요. 외교적으로 볼 때, 전문가가 볼 때 한일 정상회담은 외교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저는 40년 공부를 했고요. 네. 2년 동안 국립위원장을 했는데 이런 협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결과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네. 이 외교는 51대 49의 예술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51을 가져오면 성공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예. 49를 가져오면 지더라도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 정부가 말하듯이 반잔이다. 예. 반컵이다. 네. 컵에 반이 찼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대 0인 것 같아요. 이번에요? 네. 아, 얻은 게 없습니다. 별로.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네. 복구하고 관계 개선한 결과는 있는데 우리가 관계 개선을 원하더라도 어떤 관계로 개선이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이 주도권을 일본한테 완전히 뺏겼다. 예. 기울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고 받는 거잖아요. 이번에 네, 우리가 맞습니다. 왕창 줬으니까, 100을 줬으니까 다음번에는 받아오게, 그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외교를 하냐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 지금도 일본에서 왜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는 외교를 합니까? 근데 일본은 일본의 선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의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압박이 돼가지고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호응 조치를 한다는 이 처음에 방정식 자체가 잘못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북한에 뭐 다 퍼주었다. 그게 선의로만 한 게 아니라 그때는 미사일도 안 쏘고요. 군사 위기도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실도 사실 틀린 말인데요. 근데 지금은 그걸 100번 양보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그 정책을 하면서 지금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네. 교수님,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일본 언론에서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 얘기할 때 독도 위안부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 행간을 읽어보면 얘기는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를 논의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러면 논의하지 않았다는 건 대꾸하지 않았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읽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네.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이게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 문제를 향후에 이번에는 좋은 게 좋으니까 그것을 비공개로 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일본의 이런 부분에 대한 공세가 저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문제죠. 일본의 공세가 더 나올 것이다. 더 나올 것이다. 예. 계속 더 현실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 교수님 매우 점잖으신 분인데 100대 0입니까? 그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수출 규제 하나인데요. 뭐 절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일 관계에서 그 뭐 경제 관계가 풀린 것 주면 한 99대 1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1점은 나오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러시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자마자 푸틴과 오랫동안 4시간 반 동안 회담했다는데요. 뭐 중국과 러시아는 가까운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중러는 서로 옛날부터 중소 분쟁도 있었고요. 네. 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껄끄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로 이렇게 동맹이나 안보 연대로 묶일 수 없는 성질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연대가 될까? 그건 미국이죠. 네. 미국이 적대시하고 이 둘을 지목해서 지난번 나토에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도전자다 국제 질서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 위협이다. 적이란 말만 안 썼지 사실 적대 세력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국가의 연대는 미국의 압박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시진핑 주석이 전쟁은 끝내자 이런 얘기 네. 하지 않을까요? 이런 좀 실행 방안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보시면 러시아는 처음부터 전쟁하기 전부터 회담을 하자고 했고 예. 지금 러시아는 원하는 게 동우크라이나이지 않습니까? 예. 크림반도 부분.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는 전체의 수복을 원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물론 이거는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할 수 없지만 만약에 협상으로 들어간다면 러시아가 원하는 게 더 작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물러나야 되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서방이나 우크라이나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이 이 부분을 가지고 협상의 중재자가 되겠지만 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많지 않죠. 아, 그래요? 그러는데 대신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단되는 걸 계속 저항하다가 사실 3년 1개월 2일간 전쟁을 했습니다. 예. 그 나중에 소모전이 되고 동부전선 서부전에서 한 땅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거든요. 예. 그럼 지금 양상이 우리 한국 모델처럼 우크라이나도 모두가 지칠 때까지 소모전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네. 한쪽에서는 계속 전쟁을 하는 거죠. 네. 휴전 얘기가 나오고 2년, 3년을 계속했던 그런 과거도 있는데요. 이 전쟁도 이렇게 지리하게 실제로 지금 한국형 모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를 러시아가 다 가지거나 우크라이나가 다 가지게 되면 이게 다시 나토 지역과 러시아가 다시 국경을 맞대잖아요. 네. 어느 쪽이든. 예. 그래서 한국처럼 마치 그때 소련과 일본, 미국 사이에서 한반도가 억울하게 완충지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강대국의 입맛에 맞고 우크라이나에게는 분단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왜 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는 나름대로 이쪽에서 가치,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를 묶는 것도 우리 대통령도 얘기하는 게 가치, 자유, 연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방과 미국, 일본은 같이 간다. G7에서도 그랬고 나토도 우리도 갔지만 일본도 가서 적어도 이 자유진영에서의 일본의 지분이라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강조하는 이미지 강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요청으로 한국을 G7 회의에 초청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초청과 가입은 좀 다르거든요. 예. 이 문제가 계속 나온 게 뭐냐면 2년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 갔을 때입니다. 예, G7 때 갔죠. 그렇죠. 그 두 번 이제 초청받아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도 G8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러 다른 국가를 해서 G9이나 G10으로 가자는 게 서방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찬성했습니다. 일본이 반대했다면서요, 그때는. 제일 반대한 게 일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본이 우리 잘 되는 꼴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기들이 지분을 갖고 싶어하는 거죠. 우리가 나누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랬냐? 저는 이게 꼭 일본은 여전히 저는 우리의 정식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미국이 한국이 저렇게 했고 이제 사실 G7도 대중 대러 전선으로 변질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데 한국도 필요하다. 네. 초청 정도는 합의할 수 있는 거다. 네. 저는 결국 진영 갖추기의 일환으로 한국을 초청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정식 가입으로는 반대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 그래요? 자, 그럼 또 한국 문제 다시 물어보겠는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북한 문제도 얘기했습니까? 했죠. 이게 이제 뭐 마치 같은 주에 일은 나왔으니까 한일이 묶이니 우리도 묶인다. 한미일에 대해서 북중러다. 이런 식의 대응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이 지금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데 공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진영을 나누고 갈등 상황을 조장하는 것을
그만두라. 그래서 일종의 반미 연대를 표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북한이 도발을 하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되는 것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계속 북한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왜 문제냐 하면요. 네. 미러와 미중 관계가 좋았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같이 찬성했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했죠. 중국하고 하지 말라고 할 뿐만 러시아하고. 아니라 안보리에서 예? 제재 결의안을 계속 올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미러 관계, 미중 관계가 나쁘다 보니까 예. 오히려 북한 문제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무슨냐면 북한의 도발을 오히려 용인하게 되고 예. 북한은 거꾸로 뒷배가 된 중국과 러시아를 믿고 더 대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이 도발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사실상 북한과 대화를 직접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이게 북중러가 연대하는 걸 만들어주고 한반도는 더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얘기를 보면 한반도 문제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로 나가야 된다. 지금 미국과 북한의 그 무력 대결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미국은 바이든 정부 이후로 계속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적당한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한미일 나토 연결시키는 게요. 네. 그게 빌미가 되잖아요. 북한의 도발이 미국한테도 그렇고 일본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고, 예,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반격 능력 지난번에 그죠? 예. 선제 타격도 만들고. 그죠. 또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2027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군사비를 2배로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로 가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북한이 빌미를 제공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한테는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지금 북한은 미사일 도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한미는 연합훈련하고 비행기 띄우고 계속 긴장 고조되고 평화에서 멀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한국조차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땅에 국지전을 포함해서 전쟁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선제 타격, 전쟁 불사 압도적으로 뭐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같이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작은 충돌이라도 이럴 때 터지면 한반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저는 2010년의 상황이 재현되지 그러니까 연평도 같은 것들이 재현되지 않는 법이 없고요. 예.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데 과거에는 북한이 적어도 앞뒤로는 했지만 전후로는 했지만 이렇게 도중에 하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도중에 도발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계속. 아직은 적어도 이 영내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태평양으로 날리거나 괌으로 날렸을 때 문제는 좀 커질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이 내부에서 이 한반도 내부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없어야 하는데 긴장이 고조되니까 배제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다음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럽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저는 사실 한일 정상회담은 원래 5월에 하기로 했던 것을 당겨서 했잖아요. 네. 이런 국내 반대 여론을 무마하고 뭔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이미지 정상회담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달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네. 미국이 한미를 묶는 데 있어서 한일 관계에 이것을 걸림돌을 없다고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 한미를 묶는 걸 더 가속화시킬 것이고 최근에 반도체 법안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IRA를 포함해가지고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그다음에 이런 안보적 부분에서 상당한 내놔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빌지라 그러죠. 네. 그걸 제시할 가능성이 있죠. 아니 지난해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한국에서 외교에 나섰다고 하면 왠지 조금 손해 보는 기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 만났을 때도 그렇고요. 네. 우리가 보면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우리는 뭐 확장 억제, 그다음에 경제 동맹 뭐 이런 사실 추상적인 것만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와가지고 삼성, 현대, SK 만나면서 엄청난 투자를 가져갔잖아요. 예.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면서 또 돌아가서는 우리 기업들한테 계속 독소 조항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주고받는 외교를 왜 안 하느냐고요. 아무리 우방국이고 안보 협력을 하더라도 한미 사이에, 한일 사이에 우리가 찾아먹을 건 실익은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미국이 우방이고 친구이긴 맞습니다만 미국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국이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방하고 미국의 이익은 다르다. 챙길 때는 한국이고 일본 상관없이 자기 거 챙깁니다. 네. 특별히 또 우리의 국익하고 일본의 국익은 전혀 공통되지 않지요. 그렇죠. 네, 한반도의 평화가 왔을 때 한반도 대화에서 통일로 갈 때 가장 회방 놓은 게 일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뭐 볼턴의 회고록에서도 일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방을 놓은 것이 잘 나오고 있죠. 네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김준영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도로 위에 돌발 구간 많아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셔야겠습니다.